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차영TV 차영 인사드립니다. 자주 올린다고 했는데 자주 못 올리네요. 일하다 보니까. 또 여러 유튜브들도 고민 많으실 거예요. 뭘 올릴 것인가. 오늘은 정비 쪽도 있지만 이 자동차 이 정비라는 게 뭐 어떤 뭐 심오한 거 뭐 뜯어고치는 건 좋지만, 오늘 내용은 자동차 정비가 뭔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풀어 헤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이제 불편함을 이제 갖고, 그쵸?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교환 주기가 돼가지고 소모품 교환 주기가 돼서 그 교환을 하러 이제 다들 이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서로 이 그 믿음이 서로, 이게 우리가 그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우리 정비사 분들도 이제 그 고객님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우리 그 카센터 사장님들도 있지만 우리 고객님들도 뭐 정비사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리사이클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차영 보시고 오시면은 대부분 한 80% 이상은 저를 좋아하고, 우리 한번 여기 와서 저희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불편함은 없고 얘기 많이 잘 통합니다. 통하는데, 이제 가끔 저도 뭐 이제 정비를 하다 보면 이제 서운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고객님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시죠. 좀 약간 이제 서운하게 이제 가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만이 아닌 다른 그 카센터에서 이제 정비를 의뢰해서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서운한 마음들도요. 서로. 그렇죠? 근데 이런 정비 문화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길어졌는데, 우선 이게 정비라는 게 저는 그럽니다.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은 어떤 진단과, 그쵸? 어떤 견적과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의뢰를 하면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모든 정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오시든 정비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점검을 했어요. 오일을 바꾸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이야기를 하든, 여기서 서로의 신뢰가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비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우리가 카센터에서 에이 이거 뭐 그냥 돈 벌려고 하고 뭐 눈탱이 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소비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 이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이 정비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라는 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처럼 어디 아프다라는 말도 못하고, 내가 뭐 어디 지금 아프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가 이가 아플 것이다, 뭐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정비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큰 툴에서 하나로 이제 꼭 집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이 오시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비란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뜻이냐면, 아니 이게 차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서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고객님하고에 대한 예를 들어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가 얘기를 못하니까 차에 대한 예를 들어 느낌과 고객님의 운전자가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정비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듣고, 그냥 내 생각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고객의 얘기를 1부터 100까지 충분히 들은 다음에 또 방문을 해서 정비사는 그 부분에서 수락을 해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거기서 풀이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와서 어떤 일을 충분한 얘기하는 것보다 대부분 전화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뭐 하체 소음이 나는데 뭐 이러는 그냥 흔들리는데 과수방식 넣어보는데 소리가 납니다. 핸들 돌릴 때 소리가 납니다. 뭐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진 미니 브라켓 그 마운트 고문을 가는데 사장님 얼마예요? 어느 정비사든 대략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략이라는 것도 소리를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대략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대략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지도 않고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정비사분들 이거 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대략이라 그러면 100원부터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은 우리는 뭐 알지 못하니까 대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비자님들이 꼭 굳이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 뭐 한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어가면서 끊지만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는 견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대략 5만 원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사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나랑 하기 싫구나, 짜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욕도 하면서 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비란 뭐냐? 사람들 뭐 여기서 우리 소친형 분들도 아시겠지만 병원 많이 가시죠? 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나 배 아픈데 지금 진단비와 예를 들어가지고 뭘 수술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느 이렇게 전화로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그렇지만 YF 소나타다. 앞에 브레이크 패드가 가는데 얼마입니까? 그거는 제가 사장님 차량 번호 주세요. 얼마예요? 이건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어떤 단품을 교환할 때는요. 그렇지만 그 단품을 교환하는 거 뻔한 거 외에도 우리가 정비사들이 모든 수많은 차를 다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과정과 정비사는 작업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기술적인 부분을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5분 안에 끝날 생각이었는데 와보니까 이걸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임을 10,000원 불렀는데 10분 5분 끌려 10,000원 불렀는데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5만 원은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고객님들은 아까 10,000원 불렀는데 왜 5만 원 부르냐? 분명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정확하게 견적을 내야 고객님들하고 정비사하고 트러블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정비라는 거는 문의도 많이 오고 하지만 정비는 같이 해 나가는 거다. 정비사와 고객과 차량과 삼각관계에서 같이 해 나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은 차량 상태에, 고객은 차에 대한 불편함을 정확한 상태를, 증상을 얘기해야 되고 그걸 풀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비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빨리 좋은 장비가 있어서 어쨌든 풀이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풀이량에 따라서 빠른 정비는 뭐든지 오진을 많이 낼 수 있는 법이고 빠른 정비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는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엔진오일 갈는데 그냥 잔류 제거 안 하고 그냥 엔진 오일을 바꿨다 그래요. 15분, 10분이면 됩니다. 공기압 맞추고 기본 점검하고요. 그런데 잔류 제거를 해달라고 그래요. 뭘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요. 최소 30분은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정비를 잘 받으려면 정비사와 미팅도 잘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비하는데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수술실 들어오게 합니까? 상담하면서 병원에 가면은 둘이만 상담하죠? 아니면 지인들 한두 명 정도한테 상담하게 하고 들어오지 않게 하죠? 그쵸? 약을 못 썼는지 못 썼는지 얘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내역서에 나올 수 있겠지만 나중에 뽑으면요. 이게 뭐냐면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인데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옆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는 누워있지만 보호자도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은 의사는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뭐 노래도 흥얼흥얼 대면서 뭐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뭐 약간의 뭐 욕도 섞이는 것도 내 나름대로 그냥 뭐 그냥 내 그 힘을 이제 다뤄가면서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옆에 쳐다보고 있다. 그 뜻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죠. 시청자가 있으면 긴장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비사,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쵸? 시청자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되레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냐, 정비는 와서 또 말을 시키셔요. 아, 사장님, 오일 가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사장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때요? 아, 엔진 오일 가는 게 제일 긴장됩니다. 엔진을 꽂고만 잘못 잠그거나 필터만 잘못 잠그거나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엔진은 붙어버리는 겁니다. 오일이 누유되기 때문에. 어떤 정비든 똑같습니다. 절대 정비를 할 때는 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요. 내 차를 위해서. 내가 정비사한테 의뢰한 부분을 정확한 정비와 실수를 안 하고 잘해주려면 말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은 언제 시키냐? 미팅 하기 전에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깜빡하더라도 정비사가 다른 짓을 할 때, 솔직히 담배를 안 필 때, 물을 한 잔 마실 때, 아니면 공구를 잠깐 가지러 온다든지 어떤 차에 안 붙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비사님 잠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차에 대한 실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켜본다는 얘기는 내가 오일을 바꿔도 좀 웃어가면서 내가 차는 안 풀리면 욕도 하면서 이렇게 제스처 취해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지켜보고 있으면 시청자가 지켜보면 긴장이 되니까 대리 안 될 것도 될 것도 안 됩니다. 그쵸? 안 풀릴 것도 안 풀리고요. 좀 더 강하게 내가 이런 손님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가 보기 좋은 그런 거를 꾸미려고 하니까 대래 정비사도 다치기도 하고 대래 예를 들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0년이 된 정비사든 하루 된 정비사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프트에 떠 있으면 제가 궁금하니까 사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쵸? 리프트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프트 와이어 끊어졌어요.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사장님 나 리프트에 좀 보고 싶습니다 얘기하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밖에서 지켜본 상태에서 한번 훑어보고 미팅도 같이 하면서 사장님 잠깐 나와 계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옆에 있는 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쵸? 옆에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켜보고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비사분들도 더 꼼꼼히 정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와서 또 얘기도 좀 하고 무조건 말을 시키면 실수는 유발을 합니다. 저도 우리 투덜이도 있고 저도 있고 그 전에 우리 그 기사분들도 여러분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실수는 말 시키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급해서 빨리 해주세요. 뭐 해서요? 그냥 어차피 끝나는 시간 똑같습니다. 5분 10분도 차이 안 나요. 편안하게 해줘야 실수가 안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면 서로 내 차에 대한 정비성이 더 고퀄리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라는 게 이게 그럽니다. 뭐든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뭐 하나를 고치면 우리 정비사는 그때 당시에 이상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다 훑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요것만 고치면 이상이 없는 거죠? 이제 차 운행에도 이제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 이상 없겠죠? 그쵸? 이것만 고치면 이상이 없겠죠? 차를 바꾸셔야죠, 새 차로요. 맞겠지 않습니까? 이 차라는 거는 예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팍 고장나고 예시를 해도 어떤 소리가 나거나 체크업을 띄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컨 파이프로 하나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새서 바꿨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에어컨이 안 새겠죠? 이제는 이제 괜찮겠죠? 저는 그럽니다. 오늘 안 새고요. 제가 압을 넣어서 정확하게 테스트해볼 안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정비가 끝나는 겁니다. 또 새는 건 내일 셀 수도 있겠죠. 또 이상이 바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왜? 신차가 오늘 나와서 콘덴서가 구멍이 나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뭐가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돼서 이 부분을 갖다 관리를 못해서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도 관리를 잘 했을까요?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벽한 걸 원하면 전부 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에어컨이면 에어컨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겠죠. 그 뜻은 뭐냐?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사를 믿고 정비사와 같이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차는 말을 못하고 차는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손가락이 만약에 다쳐도 여기 꼬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한테 선생님 이거 이제 다 났으니까 괜찮겠죠? 예, 괜찮아요 라고 하겠죠. 왜? 다 나면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다 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낫지 않습니까? 근데 차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망가지지 낫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일류 케미칼로 잘 갈아내는 겁니다. 좋은 걸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다쳤어요. 아, 손가락도 아픈데 선생님 배도 아프네요. 아, 그러세요?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는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수리해도 했어요. 근데 배가 또 아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쵸? 동시에 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운전자가 느끼고 체크볼이 들어오고 증상이 발생돼야 정비사한테 얘기를 해야만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라는 거는 정비사와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여기서 바꿔줘야 될 건 뭐냐? 지금 소비자 우리 분들한테 바꿔준다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언짢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얘기했지만 정비사 분들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뭐냐? 좀 더 웃어가면서 부드럽게 내가 이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러 왔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 만약에 와이프 손한테가 왔어요. 직접 와서 삑 소리가 나요. 선생님 브레이크 패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얼마예요? 예, 6만원이에요. 네. 예, 다 갈았어요. 6만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소비자들은 뭘 원하냐? 공감하신 분들도 있고 공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현재 나와 있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상신에서 나와 있는 하이큐 브랜드가 전부 다 카센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이큐에서 나오는 뭐 상신에서 나오는 하드론도 있고 그 상급도 있잖아요. 그 위에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쵸? 애프터죠. 애프터 새거 제일 기본이 이제 하이큐, 그 다음에 하드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그 이상도 있다 그랬어요. 정품, 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총 지금만 제가 얘기해도 더 다양한 제품들, 브랜드가 있지만은 3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칼텐스 가서는 제일 기본만 얘기합니다. 우선 기본만. 제일 기본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가격만 받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제일 기본은 브레이크가 정품보다는 조금 더 고객님 이게 제동력이 조금 딸릴 수는 있습니다. 소리도 조금 날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가 소모성이 좀 빠릅니다. 그 이상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상신에서 나온 하드론은 제동력이 향상은 되지만 정품보다는 조금 향상은 되지만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성이 좀 빠르요. 순정은 하드론보다는 조금은 제동력이 딸리지만은 지금 현재 순정이 들어가 있어 이 정도 제동력은 유지하면서 사용 기간은 상신 하이큐 기본 하드론 패드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뭐 예를 들어 더 설명이 많을 수 있어요. 패드 설명 아니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설명. 그 다음에 패드는 수평이 냈으니까 디스크 상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연상을 하시거나 안쪽에 녹이 많이 났네요. 내가 닿는 것보다 녹이 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연상을 하시거나 교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캘리퍼에는 브레이크 액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하면서 그게 안에 있는 게 산화되고 수분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되면 뭐 제동력 뭐 베이퍼로 현상 뭐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견적을 쭉 뽑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를.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떤 방향이 좋겠습니까? 가성비 대비 뭐 디스크는 애프터 뭐 정품할까요?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패드를 하나 갈아도 5분에서 10분 정도 다양하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독보다입니다. 그냥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패드만 갈았으니까 패드만 갑니다. 아무리 패드만 바꿔도 남고 다 갈아도 남겠죠. 다 갈아도 많이 남겠죠. 소비자가 생각할 땐 다 갈으니까 눈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브레이크는 제동력이고 꼭 목숨과 같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그럼 패드만 바꿔주세요. 지금 여건이 안 되네요. 하이킥 제일 저렴한 걸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고객은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드럼도 바꾸고 뭘 이렇게 선생님 그런 게 한 거예요. 요즘 보면 드럼도 타공이 있다는데 뭐 그런 것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포괄적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팅,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함과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이 나오며 어떻게 이걸 수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얘기 듣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 정비사분들도 좀 이렇게 뭐 정비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맨날 패드 바꾸고 디스크 바꾸면 더 많이 남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개선하고 이 고객님들도 내 차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 정보성도 갖고 더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참 제가 왔지만 웃어가면서 그쵸? 이 정비사를 믿고 그쵸? 그런 부분들 그쵸? 물건 사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와도 공임 똑같고요. 여기서 해도 공임 똑같습니다. 근데 사오시면은 뭐 나라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비쌀 수 있어요. 저는 싸지 않습니다. 저는 싸지 않아요. 제가 하는 스타일과 이런 게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예를 들어서 정비사들이 저도 그렇지만 약간은 좀 기분이 나쁜 게 소비자들이 가끔 듣는 게 왜 서비스 센터보다 비쌉니까? 라는 말을 들어요. 가끔. 제가 서비스 센터보다 잘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비스 센터보다 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부품값 더 싸게 들어갑니다. 저는 더 비싸게 들어옵니다. 저희는요. 모든 카센터가. 서비스 센터는 몇 프로 더 DC에 들어갑니다. 현대기아, 쉐보레는 전부 다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반 카센터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공임만 따져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럽니다. 같을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싸면 비싸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비싸죠? 그냥 기분 나빠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만큼에 대한 케미칼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식, 내가 청소를 해주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뭐 케미칼을 쓰냐. 아니 서비스 센터가 정비를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정비사가 정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비스 센터 가면 그냥 서비스센터 직원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 대한 직원이면 카센터 직원인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정비하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가 정비하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 센터는 전용 스캐너와 전용 매뉴얼 요즘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용 스캐너가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그 차종 하나만에 대한 경험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현대면 현대가 더 많은 경험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신차만 하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차에 대한 경험과 이런 거는 또 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믿고 왜 비싼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은 조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견적이 나왔는지. 무조건 서비스 센터보다 일반 우리가 카샵이 더 싸다는 거는 버리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와야지만 싸다는 거는 버리세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넌 사오시는 거고 말 안 해요. 사오시는 거 갖고는요. 브레이크 패드 바꾸는데 뭐 어디 뭐 나라라든지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패드 바꾸는데 뭐 3만 원도 되고 4만 원 되고 저희는 5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비싸시다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다. 저는요. 왜? 그 시간에 내가 그 다른 데는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청소와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고 케미칼 못 쓰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그 부분을 갖다 준비를 하고 돈으로 준비를 하고 돈을 또 발라줘야 되고 시간적인 거 내가 맞고 더 빨리 죽겠죠?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생명 연장도 줄어들면서 그걸 해주는데 먼지 맡아가면서 그 1, 2만 원을 더 받는다. 10만 원도 아니고 그걸 비싸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정중하게 그냥 가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님들은 압니다. 한번 해보신 손님들은요. 너무들 좋아하시고 이런 데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좀 자랑으로 또 얘기하신다. 예,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조율이 중요하다. 그쵸? 서비스 센터와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런 부분이 저는 뭐냐, 카센터 사장님들도 준비와 다양한 오일과 준비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냉동을 우리가 예를 들어 1342 프로시킹 해가지고 사장님 2시간 걸려가지고 5회 돌려가지고 최대한 제거해드린 다음에 냉동오일도 이레콘 거 이탈리아 거 최상급 넣어줘요. 리터에 저거 250ml에 45,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만원 받아가지고 1342 가스 들어있을 때요, 1234YF는 가스 있을 때는 20만원 받습니다. 5회 돌리고 별로 마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8만원짜리도 있고요, 1342가 7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도 있어요. 10만원짜리도 있고. 가격만 보고 얘기한다면 가십시오. 가라고 그런 겁니다. 왔을 때 꼭 물어보시라는 얘기죠. 어떤 횟수를 하냐, 어떤 장비를 쓰냐, 케미칼을 뭐 쓰십니까, 그쵸? 할 때 냉동오일이 얼마나 잘 빠지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 내가 내 차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고 하시라는 얘기죠. 꼭 견적은 어떤 상황과 내가 뭘 쓰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얘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 정비란 같이 정비사와 우리 운전자와 차량의 상태를 읽어가면서 풀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정비사한테 처음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에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갔을 때 미팅하고 나서는요, 차량 옆에서는 좀 멀리서 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앞에서 시청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청하는 사람과 내가 시청받는 사람들의 느낌은 틀리다. 긴장을 한다. 내 차가 잘못될 수도 있다, 실수를 하면. 근데 그 실수는 내 차가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비사에 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또 이 운전자들은 정비사한테 질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고 밀어내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는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죠. 정보 노출이 아닙니다. 정보 노출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와서 내가 미팅하고 싶거나 내가 차를 보고 싶으면 정비사한테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돼서 보고 싶다, 이렇게 대해서 난 점검을 하고 있다. 신차가 왔는데 합으로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괜찮습니다.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 들어줘요. 그렇지만 작업 과정에,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통로라든지 뭐 이런데 어떤 우리 정비사들은 가는 길들이 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빨리 끝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데, 그 통로에 서 있거나, 그쵸? 그 차 여기 리프트에 떠 있는데 차 어디 우리가 팔아먹습니까? 뭐 딴 거 사장님 고객님 차 띄워가지고 딴 데다 뭐 달 것 같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띄워가지고 나쁜 거 달아놓고 딴 데다 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차이는 웬만하면 안 계시는 게 좋아요. 그 통로, 카센터가 무슨 뭐 1000평 만평 되는 데 있어요? 작으면 뭐 15평부터 12평부터 커봐야 60평 안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로에 또 공구통 있지 뭐 있지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비소에 다치면 전부 다 카센터에서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리프트에 떨어져서 뇌지탕 걸려서 죽었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문 닫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된 겁니다, 이거. 그쵸? 안전상을 위해서 그런 사고 있습니다. 리프트 와이어 끊어져 가지고 난리 나는 적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런 위험함을 무릅쓰고 저희가 정비하지만, 먹고 살려고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우리 고객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정비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에어컨 떼시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얘기 길어졌고요. 또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은 있으면 또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정중하게 또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드릴 거고, 이거 아니더라도 정비 쪽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정비 쪽은 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왔습니다. 여름철이라 지금 에어컨 쪽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혼자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찍어줄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우리 찍어주는 또 우리 와이프가 찍어주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애들도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학교도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래 복잡해서 이제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여름이니까 가장 피크는 에어컨과 냉각수입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 재미난 거나 제가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지루하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